자, 안녕하십니까. 20분의 주식인 수공장 주간 하드이슈 첫 번째 방송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물의 세계에서도 냉엄하죠. 비즈니스는 더 냉정하고, 살아남느냐, 살아남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경쟁력, 그리고 산업권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가느냐, 천차만별이 됩니다. 최근 한 10년 동안, 10년, 20년 동안 딱 보니까 제가 기억나는 치킨 게임은 뭐 D램 쪽은 워낙 유명했고, D램 쪽 삼성전자의 치킨 게임 부분들과 SK하이닉스의 치킨 게임, 그 기간 내에는 정말 그 업종이 힘듭니다. 주식 투자로서는 우리가 피해야 될 섹터이긴 한데, 이 치킨 게임이 끝나고 나서는 또 본질이 틀려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나는 것은 태양광 쪽, OCI라든지 이쪽 치킨 게임, 거의 마무리가 됐죠. 그런데 그 한 5년 동안의 흐름 부분들 보면 이건 완전히 주가가 반토막을 넘어서 가지고 경쟁 구도 부분이 커지면서 뭔가 상당히 문제가 좀 많았었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어떤 한 기사 부분들을 보고 예전에 조사했던 내용 부분을 다시 찾으니까 불과 1년 반 전에 제가 막 많은 조사 부분들을 했고, 그때 제가 타 방송에서도 많은 얘기를 했었던 그겁니다. 한진해운이에요. 그때 박근혜 정부 때죠. 뭐 뒤에 뭐 여러 가지 루머 있었습니다. 한진해운 매각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막 이런 루머가 있었는데, 그걸 떠나가지고 조금만 더 버텼더라면 하는 생각 부분들이 먼저 들어요. 항상 보면 주가도 비슷한 거죠. 21선 깨지고 5일선 깨지고, 그 다음에 아니면 장대 운봉 나오면 이 투자 심리 부분이, 이 장대 운봉을 치킨 게임이 거의 극점 부분들 찍었을 때, 그거 조금만 버티면 우리가 반전 포인트 부분을 잡을 수 있는데, 그게 힘들죠. 그게 정말 힘들어요. 그건 정말 힘든 것 중에 하나고, 거기서 이 반전 포인트를 못 잡고 손절을 치거나 아니면 물량 부분을 축소할 때 보면 더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 심리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하죠. 왜? 그 전부터 계속 하락 추세 부분들이 계속 확장이 좀 됐기 때문에. 한진해운 같은 경우에는 그때 2016년도 제가 조사 내용을 보니까 8월, 7, 8월 이때부터 이 한진해운 조사 관련된 부분들을 정리를 쭉 해놨더라고요. 보니까 한진해운 컨테너선이 글로벌 선봉량이 그때 한 3위 정도 됐고, 글로벌 기업에서는 그쪽 섹터에서는 한 7위 정도 됐어요. 7위 정도 됐는데, 중요한 것은 7위인데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어디에서 뭐냐면 아시아 쪽하고 미주노선 있죠. 아시아 쪽하고 미주노선 점유율이 7%예요. 그래서 머스크가 그때 9%였고 MSC가 7%에서 글로벌 해운사 1위하고 2위인데 거기에 맞먹는 경쟁력 부분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머스크가 1위였고 2위가 MSC, 그 다음에 이제 한진해운이 그때 전체 보유 컨테이너수 규모로 보면 7위 정도 진행됐고 14위가 현대상선이었습니다. 현대상선이어가지고 그때 한진해운을 박근혜 정부 때 탈락시키면서 현대상선 쪽으로 많이 몰아준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들었고, 현대상선 현정은 씨, 김무성 씨 연결 라인, 그런 루머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한진해운을 조금만 더 버텼다라면 결론적으로 보면 어땠을까? 미주노선 7%라는 이 어마어마한 이 경쟁력 부분이 한진해운을 부도시키면서 여러 회사들이 그 한진해운이 가지고 있는 이 영업망 만드는 게 힘든 거예요. 이게 영업망 자체가 뭐 한 50년 이상 정도 걸려서 될까 말까 한 건데, 이 법정 관리 들어가면서 회사채는 1조 원 정도가 휴지돼 버렸고, 그 다음에 뭐 하나은행이 현대상선 통해 가지고 법정 관리 들어간 한진의 우량자산을 흡수하는 방향 유력 검토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됐었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면서 현대상선이 그걸 지분 부분들을 다 흡수를 했느냐? 안 됐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2016년, 2015년, 16년, 17년도 이 기간 동안에 이쪽 해운업종 있죠. 해운업종이
합종연행. 그러니까 서로 우리 치킨 게임 했을 때도 예전에 보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하위 업체들이 부도나거나 아니면 다시 흡수합병되거나 이러면서 규모 부분들이 좀 키웠죠. 여기서도 그래요. 그러면서 어떤 라인이냐면 어디 라인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가 그 회사의 경쟁력이 생기느냐 생기지 못하느냐를 천차만별이 되는 거예요. 그때 뭐 2M이라는 데 있고 그 다음에 머스크하고 스위스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 2M이라는 데가 있고 현대상선의 2M과 현대상선이 MOU 부분들을 했는데 법적 구속력이라는 그러니까 뭡니까? 처음에는 현대상선을 그 동맹에 적극적으로 가담시켜 줄 것처럼 하더니 약간 뭡니까? 약간 왕따를 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그때 한진해운이 가지고 있었던 1위 미주 노선의 7%, 1위가 9%고 2위가 7%면서 글로벌 선사 미주 노선의 경쟁력이 상위 랭킹 탑 오브 탑이었죠. 이 점유율을 어디서 다 뺏겼냐면 이쪽 머스크라든지 이쪽 2M 이쪽이 다 뺏겼다는 거예요. 거의 뺏겼어요. 치킨 게임 부분으로도 완벽하게 져버렸어요. 그리고 그때 현대상선이 그때 경쟁력 부분들을 못 찾아갔던 게 동맹에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동맹에 안 들어가면 물동량을 배정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동맹에 들어가긴 들어갔지만 그쪽에서 물량 부분을 안 주면서 약간 왕따 시키는 그런 느낌 부분도 좀 커요. 그래서 그 뒤에 뭐 8월 이후에 9월 달에 현대상선을 뭐 포함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뭐 이런 내용 부분들로 계속 시간을 질질질 끌어버리면서 그 사이에 어떻게 되냐면 미주 노선 한진해운이 가지고 있던 물동량이라든지 그 다음 운송계약 이런 것들을 글로벌 상위 랭킹에 있는 해운동맹 2M 뭐 G6 그 다음에 뭐 오션3 이런 게 있었는데 2M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G6가 D-얼라이언스가 한진해운 D-얼라이언스에 있었고 2M은 현대상선인데 머스크하고 MSC가 2M인데 한진해운이 퇴출되면서 상위 업체들이 다 물동량 부분들을 뺏어갔어요. 물론 몇몇 뭐 부두항이라든지 이런 걸 몇몇 기업들이 가지고 갔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미주 노선의 경쟁력 부분들이 우리나라가 이걸 흡수한 게 아니라 해외 쪽으로 다 뺏겼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금 1년 반도 안 지났어요. 그런데 현대상선의 최근 모습들을 보면 어떤 흐름 부분이 나오냐면 글로벌 선사 약간 동맹이라겠죠. 치킨 게임에서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비슷한 거예요. 해운 공영 컨테이너선 시장에서 80%를 독식하고 있어요. 글로벌 선사 8개 기업의 점유율은 급등이 나왔어요. 근데 이 회사들이 아시아 유럽 노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북미 노선, 아시아 쪽 북미 노선 거의 80에서 90%를 점유를 하고 있어요. 그게 2015년도부터 이렇게 점유율 부분들을 키웠습니다. 2012년도 50%대였는데 거의 60%의 그 상위 선사가 세계 시장 점유율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 흐름이 2015년 16년도부터 뭐 프랑스 업체, 뭐 싱가포르 업체, 그 다음에 덴마크 머스크가, 그 다음에 중국이 COSCO니까 코스코, 그다음 홍콩을 합산하면서 일본의 컨테이너선을 통합해가지고 거대 선사 부분들을 출범을 시켰는데 우리나라는 그 대응 부분이 턱없이 부족했어요. 불과 박근혜 정부 말기에 그거 처리 부분들이 조금만 버티지 못해가지고 2년도 안 됐죠, 시간이. 2년도 안 됐는데 지금 여러분 글로벌 BDI라든지 이런 지수 자체가 성과 부분들이 올라가면서 발주 부분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발주가 일어나는데 그것도 초대형 발주 부분들의 시장 지배력 부분도 더 확대하는데 머스크 같은 경우는 1만 4천 톤급을 추가로 10척, 그 다음에 스위스 선사도 10척, 그 다음에 코스코라도 원 같은 경우에도 10척에서 15척 이상의 발주 부분들 하고 있는데 현대상선은 초대형 선박이 지금 제로예요. 1만 4천 톤급의 이상의 초대형 선박을 현대상선은 하나도 없어요. 1위 업체가 스위스 MSC인데 52척 있고 머스크가 47척 있는데 현대상선은 빵이에요, 빵. 자, 이제 초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글로벌 경기 부분들이 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부분들은 치킨 게임 부분들 탈락했을 때 그 순간 조금만 주가하고도 비슷한 부분이에요.
버티느냐 버티지 못하냐, 버티기가 어려워요. 솔직히 쉽지는 않습니다. 장대 음봉 부분들을 봤을 때 이 투자 심리 부분들이 마이너스 되고 외바닥일 때하고 이중바닥일 때하고 거기에 또 만약에 한 번 더 해가지고 삼중바닥에 전저점을 깨는 파동 부분이 나온다고 하면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고는 그 종목군에 대해 기대감, 처음에 가졌던 기대감 부분들을 다시 회복하기는 쉽지 않아요. 치킨 게임도 마찬가지죠. 치킨 게임이 뭐 1년, 2년 진행된 게 아니라 기본 뭐 4년, 5년, 뭐 길면 10년까지도 진행이 좀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영업이익이라든지 이익 부분들이 계속 감소가 되고 있는데 마냥 버티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그때 한진해운을 현대상선에 팍팍팍 밀어주다 했고 결정을 내려서 한진해운을 파산시켰는데 막상 보니까 지금 BDI라든지 그 다음에 각 기업들이 초대형 발주를 통해 가지고 초대형 선박 14,000톤급 머스크는 10척을 추가 발주 부분들을 하고 스위스선사도 한 10척 정도 몇몇 기업들은 다 10척 이상의 초대형 발주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현대상선은 그 선박도 빵이라는 게 빵. 이건 뭡니까? 막 버티고 버텨가지고 이제 경기가 살아나서 막 설비 투자하고 거기에서 설비 투자 가동시켜서 물동량 그 수요 부분들을 맞춰야 되는데 그 돈이 없는 거예요. 그 돈이 없어서 그냥 아니면 내가 종목권을 주가를 계속 잘 버텨가지고 현금이 있었으면 더 살 텐데 현금이 있어서 사지 못하고 그냥 마이너스 20% 30%인데도 그냥 버텨야 되는 그때 보면 속이 좀 쓰리죠. 지금 저는 작년 재작년에 이 내용 부분들 얘기를 하면서 저러다가 글로벌 선수한테 다 뺏긴다 라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오늘 초대형 선박 보유하고 그 다음에 신규 발주가 나온다는 것은 경기 자체가 좋다는 선사들이 알죠. 물동량을 자기들이 아는 거죠. 더 예민하게. 물동량이 많아진다는 것은 글로벌 전체적으로 뭐 우리가 ISM 제조업 지수라든지 PMI 지표 부분들, 그 다음 중국 경기 지표, 유럽의 경기 지표를 보면 경기가 느리기는 하지만 좋아지고 있다는 게 분명히 보이고 그 보이는 걸 보고 이 글로벌 선사들은 발주 부분들을 하는 거죠. 그렇게 경기가 좋아진다 하나의 인덱스 역할 부분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대상선은 그 한진해운 7% 진짜 어마어마한 자산입니다. 무형자산이에요. 이거 어마어마해요. 그걸 그대로 흡수도 못하고 그 다음에 그 동맹에서 약간 뭡니까 하위권으로 내려가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전 정부에서 처리 부분들을 제대로 하지 못해 가지고 현재 상태에 현대상선의 선박 규모 부분들은 아주 턱없이 14,000톤급 어떻게 보면 대형 선박 부분들을 운행하느냐가 하나의 경쟁력 부분들이 될 수 있는데 현대상선은 빵입니다. 빵.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제 그때 한진해운의 영업력 부분들을 흡수한 조금이라도 근데 그 부분이 대부분이 상위 업체들한테 다 넘어갔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냉정한 비즈니스 세계의 냉엄한 흐름인 것 같습니다. MSC, 머스크 글로벌 투자하신 분들은 MSC라는 머스크 그 다음에 중국의 코스코 이런 회사들을 관심권을 좀 두시면 되지 않을까. 현대상선도 다른 쪽에 좀 투자 부분도 좀 해야 될 텐데 아무튼 그때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게 현정은과 김무성을 제가 얘기 들었던 걸 기억이 돼요. 제 기억이 가물가물하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 치킨 게임이 탈락이 돼가지고 쓴맛을 제대로 보고 있습니다. 이쪽 해운사 쪽 한진해운의 여파 부분들로 제대로 보고 있고 그와 반면에 글로벌 경기 인덱스 뭐 휴먼 인덱스보다는 산업의 경기 지표부죠. 산업의 경기 지표 부분에서 초대형 발주 머스크부터 해가지고 코스코 원이라든지 이 회사들이 초대형 발주 부분 14,000톤급 이상을 최소한 10대 정도 이상 진행을 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조선업종의 긍정적인 포인트 부분들 줄 수 있는 하나의 내용이겠죠. 왜? 그 회사들이 산업에 대한 전망이 플러스로 상향이 되니까 투자를 하는 의미 부분들로 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치킨 게임 부분들에서 소멸됐지만 그 위에 경쟁력 부분들을 잡아가지 못하고 상위 업체에 뺏기는 어떻게 보면 승자 독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에 승자 독식하는 회사들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주가에 피달레 부분들을 최근 한 3, 4년 동안 올렸던 것도 이 과정 중에 과정을 넘어왔기 때문에 있는 거죠. 그래서 향후 여러분들이 종목군 보실 때도 치킨 게임이 진행된다 하고 과정 중이라면 여기는 무조건 3순위, 1순위가 아니라 3순위로 배격을 하실 필요가 있고 마무리가 됐다 하면
그때부터 여러분 포트의 집중적인 1순위 매매 영역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는 하나의 인덱스로 보실 필요가 있다는 코멘트를 드리면서 주간 하드이슈 첫 번째 방송 치킨 게임 순간의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 경쟁력 부분들이 살아나느냐 없었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면 정말 아까운 한진해운의 미주노선 7% 경쟁력 다시 생각나서 오늘 주간 하드이슈 첫 번째 이슈 방송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